도심은 사실 우리가 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보수적이고 신중하게 비록 2040 계획에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빵빵할지언정 그래도 어느 정도 개발 성과를 확인한 후에 들어가는 게 안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시원시원하게 개발된 전례도 없고 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례는 분명히 만들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규제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려면 핀포인트로 들어가야 된다. 근데 또 인제 이게 달콤한 게 이 도심 지역이니까 하나 제대로 적중하면은 로또를 맞을 수 있죠. 네. 하나 제대로 그렇죠. 네. 적중하면은.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면 고수 정도 되면은 들어갈 수 있다. 안녕하세요. 석연파파입니다. 안녕하세요. 탱커맨입니다. 자, 23년 3월 멤버십의 이 첫 시작, 이 생활권 계획 2040 서울시 도시기본 계획의 이 생활권 계획 파트로 들어왔는데 네. 도심권과 그리고 인제 서울 동부권 요 두 개 지역을 요번 주에는 보고 다음 주에 이제 다른 지역을 좀 보도록 하는데 여기 보면은 2014년에는 20년 장기적인 서울의 미래상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2030 서울 도시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이거에 따른 후속 계획인 생활권 계획. 그러니까 도시기본 계획을 딱 만들고 이게 이제 거시적인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집행 계획, 미시적인 계획이 바로 생활권 계획이에요. 이 생활권 계획은 이 도시계획 관련돼서 최상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계획이 중첩될 경우에 우선권을 누구한테 부여하냐면 생활권 계획에게 부여를 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계획인데 그도 그럴 게 그 아래 꼭지점 보면은 생활권 계획은 국토교통부가 이미 혐의를 받고 그리고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생활권 계획 시범 도시로 선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랬죠. 예전부터 계속 강조하는데 대한민국의 이 도시 계획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창조한 게 아니라 잘된 선진국의 사례를 모방해 와서 그걸 중앙정부가 모방해 와서 가장 처음으로 테스트하는 도시가 바로 서울시. 네. 거기서 만약에 긍정적인 방향이 많이 나왔다면은 지방 광역시로 퍼뜨리고 그다음에 이제 군소도시로 퍼뜨린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30 서울시 생활권 계획은 일단 2040 서울시 생활권 계획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대로 유효하다고 네, 보시면 유효하죠. 됩니다. 그래서 네. 결국 전국 지자체들도 생활권 계획 체제로 갈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과거에 비해서 지자체장의 권한이 축소된다는 의미예요. 네. 그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자체장이 있는데 딱 됐어요. 당선돼 가지고 인제 부임을 했는데 "야 저기 땡땡 구역 저거 재개발해야 되지 않아?" 옛날에는 지자체장이 원하면 했다고요. 근데 지금은요. 도시계획대로 해줄 만한 명분이 되는 곳만 재개발, 재건축을 할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다. 생활권 계획 체제하에서는. 그 말은 또 반대로 해석하면 과거에 비해서는 이 시민들은 행정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죠. 모든 시민들에게 공표가 되니까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뭘 해야 된다? 도시계획 분석 열심히 해서 투자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선점을 해야 된다. 네. 이런 계획들은 잘 알아야 된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자 지금 현재 서울은 25개 자치구 그리고 5개 생활권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거 2030 계획에 따른 생활권 구분인데 이거 조정될 수도 있다. 뭐 협의 보완해서 조정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죠. 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이거 보기 전에 서울시 도시계획 포털 들어가서 도심권의 상업 지역들이 얼마나 많은 규제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서울시 도시계획 포털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우리 강의를 여러 번 수강하신 분도 있지만 요번 달에 첫 수강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요걸 한번 좀 보여드리면은 네. 이 네모 박스 하나하나가 다 규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업지역은 일자리를 위한 땅이거든요. 근데 주거지를 개발하면 상당히 높이 지을 수 있고 그 덕분에 상업지역 재개발은 사업성이 좋다. 이게 이제 원칙이긴 하는데 높이 지을 수 있는 상업지역만 그런 원칙을 받을 수가 있고 여기 네. 같이 그죠. 규제가 많은 도심권들 도심은 어디가 있냐면 서울 종로구, 중구, 용산구가 있습니다. 네. 용산구. 자, 그런데 어쨌든 이 도심 거점, 서울에서 가장 큰 거점이고 용산은 도심 거점은 아니고 도심 생활권으로 분류되지만 광역 거점이에요. 어쨌든 간에 도심 생활권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규제가 있는 상업 지역들이 상당히 많다. 네. 그래서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그래서 2030 생활권 계획에서 이걸 인정해 버렸어요. 도심은 개발이 힘들다. 그러니 도시재생으로 가자. 차라리. 그리고 개별, 소규모 필지 단위의 그냥 개별 개발 정도만 하자라고 2030에서는 아예 내려놨는데 2040 오세훈 서울시장은 다시 도심 개발을 하려고 지금 폼을 잡고 있습니다. 예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 했을 때도 도심을 건들려고 많은 시도를 했지만 그때 실패했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온 오세훈 서울시장 다시 시도하는데 무기를 하나 장착했습니다. 그게 뭐죠? 비욘드 조링. 네. 비욘드 조닝이라는 무기를 장착했다. 그래서 그 서집달 가면은 핑크피스 님이 최근에 올린 게시글이 있어요. 용산 관련된 그 게시글을 잠깐 보면은
예, 들어가 보죠. 그래서 용산 업무지구 세운상가 초고층 복합개발 본계도인데 아래쪽에 뭐가 돼 있죠? 비욘드 조닝. 네. 비욘드 조닝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그냥 옛날 오세훈 서울시장이 뉴타운 했을 때처럼 그렇게 모두 다 높게 짓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해당 구역에 50층 인허가 내줄게. 근데 비욘드 조닝이 하면은 역세권은 50층짜리 건물도 짓는데 다른 쪽은요 15층짜리 건물도 그 바운더리에 존재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뭘 원한다? 통경축, 즉 조망권을 해치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 건물을 짓게끔 한다. 그래서 비욘드 조닝을 통해서 도심권 개발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합니다. 2040 계획에서는 그걸 실었는데 중요한 건 규제는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규제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결국 해당 현지 주민들 간의 갈등이 많을 겁니다. 공공 인센티브 얼마나 줄 거냐 그 문제부터 해가지고 임대 분명히 수용하게 할 거예요. 이렇게 고밀도로 지으면은. 이런 문제로 아마 주민 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도심은 사실 우리가 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보수적이고 신중하게 비록 2040 계획에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빵빵할지언정 그래도 어느 정도 개발 성과를 확인한 후에 들어가는 게 안전하다고 봅니다. 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뭐 한 가지 로드뷰 사례를 좀 보여드리자면 이거는 사실 강의에서도 저희가 언급을 했던 곳인데 여기 보면은 종로상가 종강역 사이에 혹시 보면은 사실 상업지역이죠. 상업지역의 상업지역이고 슈퍼블록의 청계천변이고 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얘는 높죠. 예. 우리 전열이라고 되어 있는 얘는 좀 높은데 이 디벨로퍼가 굉장히 지금 영악한 거죠. 영악하게 매수를 한 겁니다, 사실. 요 해당 필지 바운더리만 규제가 없는 곳이에요. 네. 그리고 그 옆 바운더리는요 바로 규제가 있어요. 네. 그러다 버리니까 이런 디벨로퍼들도 이런 거 도시계획을 자세히 보고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서울시 도시계획 포털만 하더라도 이렇게 클릭을 해서 하면은 규제가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를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은 이제 처리 뭐 이런 게 뜨죠. 여기서도 이렇게 뜨기도 하고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 해서 이런 지침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매수하려고 하는 것이 가격에 무조건 맞으면 매수하는 게 아니라 입지와 가격 보고 아 이거 왠지 할 것 같다 하는데 딱 직접 여기 현지 부동산 가가지고 여기 혹시 재건축해요? 재건축하죠. 얼마예요? 평당 5천인데 뭐 다른 데보다는 좀 비싸지만 그래도 여기 종로잖아요. 종로 입지가 좋잖아요. 금방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매수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어쨌든 시원시원하게 개발된 전례도 없고 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례는 분명히 만들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그거 믿고 들어갔다가는 크게 물릴 수 있다. 예. 왜냐하면 왜 그랬죠? 이제 생활권 계획 체제로 되잖아요. 생활권 계획 체제로 되니까 지자체장의 권한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예, 크지 않다는 거. 그리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되고, 근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그 위원들이 공공건축가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고, 그래서 위험하다. 제가 볼 때는 규제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려면 핀포인트로 들어가야 된다. 근데 또 이제 이게 달콤한 게 도심 지역이니까 하나 제대로 적중하면은 로또를 맞을 수 있죠. 네, 하나 제대로 음, 적중하면은.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면 고수 정도 되면은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이제 투자금 자체가 만만치 않긴 합니다. 근데 들어가기만 하면은 많이 벌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도심의 투자 타이밍은 하락기에 말 상승기에 초반 서울 반토막 났을 때 들어가는 게 가장 가성비 좋지 않을까. 지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서울 동부권으로 왔습니다. 동부권 8개의 자치구가 있는 그런 동네죠.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자리 지역보다는 베드타운의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고, 이제 뭐 산도 많죠. 북한산 국립공원을 비롯해서 뭐 아차산이나 수락산, 불암산, 기타 등등의 산도 많은 지역이고,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천이 중랑천이 있어요. 중랑천은 아주 중요한 게 2030 서울시 생활권 계획에서는 이 수변 경관에서 수변의 조망권 이런 거 강조하면서 수변 라인에 뭘 높게 못 짓도록 다 틀어 막았거든요. 그래서 경관, 아주 수변 쪽은 재개발의 무덤이었다. 2030 계획에서는. 근데 2040 계획에서는요, 좀 바뀌었는데, 둘 다 2030이든 2040이든 중랑천을 중요시하지만, 2030과는 달리 2040 계획에서는 중랑천변 노저층주거지 개발, 그리고 중랑천이 장마 때 자주 범람하니까 이 침수되는 지역들 구제, 뭐 이런 거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북권에 대해서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이렇게 적었고요. 그리고 뭐 오세훈 서울시장 개인이 관점으로 이렇게 봤을 때도 이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사실 이런 강변북로에 자리를 잡고 있고 광진구 쪽에 있는 한강변 쪽에 있는데도 강변북로와 접해 있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계속 그러니까 아차산역이라든지 이쪽 일대도 눈여겨보고 있다는 거를 확실하게 이 동북권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설을 하겠습니다. 네. 도시 공간, 자, 네, 여기서도
저위용, 뭐 유유부지 활용 이거 지금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네, 복합 기능하겠다. 네, 그럼 저위용 부지, 유유부지를 딱 임장 갖고 아니면 손품을 팔아봤는데 그게 우리가 매수할 수 없는 땅이라면 포기해야 될까요? 2040 계획에서는 이제 저위용 유유부지를 하나의 거점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을 보면 돼요. 그 주변을.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동북권에 그 중랑천에 그 물재생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장안평 역세권에. 네, 그래서 지도를 잠깐 보죠. 예. 로드뷰도 좀 보고 그 중랑천에 중랑물재생센터라고 해서 사실 하수 처리장이죠. 그걸 이제 지어하고 그럼 이제 이 지상부에 땅이 확보가 되잖아요. 그 확보된 땅에 뭘 만든다? 뭘 만들지 모르겠지만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다른 뭐 상업시설을 창출할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요 물재생센터 로드뷰 가서 보면은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놀고 있는 땅 요런 것들을 다 지화해서 그 위쪽의 땅을 활용하겠다. 네, 서울의 개발의 택지가 부족하니까 이런 걸 찾고 있는 거예요. 뭐 영등포 교도소를 괜히 이전한 게 아니라 그걸 이제 이전을 해가지고 교도소는 꼭 굳이 도심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어디 그린벨트 지역에 있어도 상관없는 거고. 그래서 이전을 해서 거기에 주거지를 보급하거나 쇼핑 시설을 보급해도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2040 계획의 키포인트는 저이용 유후부지인데 특히 동부권에 이런 게 참 많다. 네, 이게 지금 2040 도시기본 계획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드디어 이제 성수 지역 중심, 비록 지역 중심 거점이지만 아주 중요한 게 드디어 이제 2040 계획에서는 성수동 중공업 지역, 물론 2030 계획에서도 아주 강조했고 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표 거점 중에 하나가 성수동 중공업 지역인데 네, 오세훈 서울시장도 성수동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성수 전략정비 구역이 아니라 성수동 중공업 지역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게 핵심이죠. 그리고 이제 동대문 지역 중심 중에서도 제가 아까 동쪽을 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나온 게 신설동역 일대 이런 개발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여기는 무슨 개발을 한다? 주거지 개발 뭐 이런 아파트 개발보다는 상업시설 개발을 주로 하겠다. 그래서 2월 멤버십에서도 그 로드뷰를 보여드리긴 했지만 로드뷰를 한번 보러 가죠. 신설동 역세권 주변으로 그 고밀도 개발을 하고 있는 그 현장을 좀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도를 일단은 좀 켜보면 광활하게 상업지역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청계천 병과 상업지역이 있는 이 바운더리. 근데 거점이 여기 있더라. 그럼 거점 배후로 우리는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좀 보도록 할게요. 어떤 식의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개발을 지금 왕성하게 하고 있다. 근데 예전에는 이런 모습이었다. 지금 이런 개발을 실제로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자, 네, 다시 강의 돌아와서 망우 지역 중심은 대표적으로 최근에 요정의 요정님이 올린 게시글이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거죠. 오세훈 서울시장 시대에 이제 신속 통합계획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네, 상봉 13구역이 제가 이제 신속 통합계획 예상지로 칼럼에 썼던 곳인데 드디어 적중이 됐더라 해서 요정의 요정님이 올렸는데 이제 해서 보면은 상봉 13구역 민간 재개발 용역 발주가 났다 해가지고 드디어 상봉 13구역인데 여기가 사업성이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인가 그때 신통기획 칼럼 쓸 때 여기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했는데 드디어 이슈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감정평가사인 수암님도 이 해당 상봉 13구역 일을 그 업무 때문에 여기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분석했을 때도 사업성이 상당히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해당 거점이 있죠. 여기는 망우 지역 거점. 지역 거점 배후 주거지고 상봉 터미널 개발 사업도 지금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은 지금 2030 계획에서 계속 강조했던 것들 잘 되고 있더라. 그리고 다시 강의 안 돌아오면 이제 미아 지역 중심이 있는데 이것도 최근에 오늘님께서 올린 강북 5구역 소식을 좀 잠깐 보면은 핵심 뭐예요? 강북구라는 데가 이 북한산 국립공원과 함께 있기 때문에 고도가 자유롭지 못한 곳인데 근데 고밀도 개발을 드디어 강북 5구역 상업지역의 27층에서 48층으로 이렇게 공공재개발 이런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네, 공공재개발 구역 이렇게 있으면은요, 뭔가 잘 되는 그런 것도 있는 반면에 취소하고 그리고 지지부진한 곳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또 입지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뭐 입지와 뭐 이런 가격 이런 거에 꽂히지 말고 실제로 잘 진행되고 있느냐 그런 거를 이렇게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점은 여기가 중요한 거점인데 강북 5구역이라는 재개발 구역이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인허가가 지금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봐야 되고요. 또 다른 사례도 적용될 만한 것들이 있는지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성수 지역 중심, 동대문 지역 중심 중 신설동 일대, 망우 지역 중심, 미아 지역 중심 중에서
이하 사거리역 일대 뭐 이런 것들을 아예 키포인트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 성수동 중공업 지역은 무조건 임장을 가봐야 되겠구나. 신설동역 일대는 무조건 한번 임장 가봐야 되겠구나. 망우 지역 중심은요. 상봉역뿐만 아니라 망우역 이쪽 일대를 아우르면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노후 저층 주거지들이 많고요. 그리고 개발할 그런 포인트가 또 면봉역세권과도 엮을 수가 있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미아 지역 중심은 미아 사거리역 일대라고 했는데 또 오세훈 서울시장은 미아 사거리역 일대뿐만 아니라 미아역도 좀 관심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좀 봐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차 2040 서울 도시개발계획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